네, 수학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단원 수능 기출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때 수열 TN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자, TN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A1-A2 플러스 A3-A4 쭉쭉 마이너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열 tn이라는 것은 뭐냐면 홀수원과 홀수 번째항과 짝수 번째항의 부호를 잘 보세요. 자, 홀수 번째항은 그냥 플러스 그냥 더해 주시는 거고요. 짝수 번째항은 빼었을 때 이 합의 수열이 새로운 수열 tn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자, T4가 ED가 되는지 보자 이거죠. 자, T4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T4는요. 자, 정의대로 A1 홀수 번째는 더해주고 짝수 번째는 빼주는 겁니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게 T4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일단 수열 AN 자체가 공차가 된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A1 놔두고요. 자, A2라는 것은 A1에다가 D를 더한 게 A2죠. 그 다음에 A3라는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A3라는 것은 A1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A4라는 것은 A1 더하기 3D가 되겠죠. 자, 주어진 값을 잘 계산해 주시면요.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날아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계산이 자 마이너스 D 플러스 2D 그죠?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D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D가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D가 나오는데 2D가 나온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억은 네 틀린 설명이 되겠다. 이거죠. 기억은 틀린 설명이다. 자, 그럼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T5가 A3과 같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에서 우리가 T4까지 했기 때문에 T5라는 것은요. T5라는 것은 T4까지에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5를 더하는 건데 A5가 홀수니까 더하기 네 A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T4는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D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A5라는 다섯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 4D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A1 더하기 2D죠. 자, 수열 AN에서 첫 번째 항에다가 2D를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A3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3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다. 얘는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자, 수열 T2n입니다. T2n은 등차 수열이냐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표기를 아셔야 되는데 자, T의 2n이라는 수열은요 결과적으로 굳이 쓰자면 n이 이럴 때가 T2 T4 T6 T8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 자체가 등차 수열인지 보자 확인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대입을 해봐서 패턴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T1은 어떻게 있습니까? T1 자, 다 써볼게요. 그냥 자, T1은 그냥 뭐예요? A1이죠. 그냥 A1 그렇죠? 그러면 T2라는 것은 뭐예요? T2는요 A1 마이너스 A2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A2는 어떻게 됐어요? A1 마이너스 A2라는 것은 A1 플러스 D였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D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T3는요. T3는 T2에다가 어떻게 주면 돼요? T2에다가 자, 세 번째 항이 홀수니까. 그죠? A3는 더해주는 거죠. 홀수 번째는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T2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D였죠. 근데 A3가 뭐예요? A3는 A1 더하기 2D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1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4라는 것은 뭐예요? T3에다가 자, 네 번째 항은 짝수니까요. 마이너스 A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T3가 A1 플러스 D였고요. 마이너스 자, A4라는 것은 A1 더하기 3D죠. 자,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D가 나오겠다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T5라는 것은 아까 했네요. 그죠? A3라고 했죠. 니은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A1 플러스 2D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T6은요. T6은 T5에다가 여섯 번째 항을 뺀 거죠. 자, T5가 A1 플러스 2D였고요. 마이너스 자, A6는요. A1 더하기 5D죠. 5D. 그죠? 그럼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짝수 번째를 볼게요. 자, T2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D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 T4가 마이너스 2D, T6은 마이너스 3D. 자, 패턴 보이시죠? 자, 이 정도가 있으면 패턴이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T2가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 T, 그죠? T4가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T2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뭐인?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옳은 설명.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옳은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과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BN이 있습니다. 그때 A1 더하기 A8은 8이고요. B2 곱하기 B7은 12고요. 그 다음에 A4랑 B사랑 같고 A5랑 B5랑 같을 때 A1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크게 자, 그냥 썼다가 지울 건데요. 자, A인이라는 사람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1, A2, A3, A4. 자,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 써볼게요. A8까지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뭐 B1, B2, B3, B4, B5, B6, B7, B8까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뭐예요? 등차 수열이고요. B는 등비 수열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까? 자, 확인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죠? 자, A1하고 A8의 합이 8이고요. 그죠? B는 B에는 등비 수열이니까 B2 곱하기 B7은 1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4와 B4가 같고 A5와 B5가 같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수열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 여러분들 보시면 등차 수열은요, 등비 수열은요, 자, 이 차이가 일정하거나 그죠? B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칭성이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대칭성. 그래서 뭐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중앙이라는 것도 있고 등비 중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칭성을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어디에다가 선생님이 주목을 했냐면요. 자, 잘 보세요. A1하고요. A8을 더한 게 8인데요. A4랑 A5가 또 주어졌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A1하고 A8의 합이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A2하고 A7, 그 다음에 A3하고 A6, 그 다음에 A4하고 A5, 요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짝꿍처럼 표시를 다르게 했는데요. 잘 보시면 요 두 개의 합, 요 두 개의 합, 요 두 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요 두 개의 합, 요 두 개의 합, 요 두 개의 합이 항상 같다고 했죠. 그쵸? 선생님 같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 A1하고 A8, 그 다음에 A4하고 A5가 나오는데 합이 같아요. 그죠? 이유는 잘 보시면요. A1하고 A8하고요. 자, 합은요. 몇 차이 납니까? 몇 차이 나요? 합이니까요. A1은 그냥 A1이지만 A8은 A1 더하기 7D. 그러니까 합치면 2A1 더하기 7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4는요. A1 더하기 3D. A5는 A1 더하기 4D. 마찬가지로 또 2A1 더하기 7D. 항상 세트가 된다고요. 그렇죠? A1 더하기 A8이나 A2 더하기 A7이나 그쵸? A3 더하기 A6이나 A4 더하기 A5나 항상 같다고 했죠. 이게 다 뭘로 같아요? 8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 등차 수열은 이렇게 대칭성이 있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등비수에서 이번에는요 뭐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곱이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 B1하고 B8하고 세트고요. 그 다음에 B2하고 B7하고 세트고요. B3하고 B6하고 세트고요. B4하고 B5하고 세트다 이거죠. 이때는요 두 개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한 거, 이 두 개를 곱한 거, 이 두 개를 곱한 게 항상 같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대칭성이 있어요. 등비수열도. 그래서 여기에서 B1, B8이나 곱한 거나 그쵸? B2, B7이나 그쵸? B3, B6이나 B4, B5나 다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해보셔도 돼요. 그죠? 맞습니까? 다 뭘로 같냐면 B1 뭘로 같아요? B1 R의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B1 제곱, R 7제곱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있습니다. 됐죠? 자, 설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A1 더하기 A8은 결과적으로 뭐랑 같은 거예요? A4 더하기 A5랑 같다 했죠. 대칭성을. 근데 이게 뭐라고요? 8로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2 곱하기 B7은 문제에서 주어진 B4 곱하기 B5의 값과 같다는 거죠. 뭘로 같다고요? 12로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A1을 구해야 되는데 A1을 바로 구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두 식을 연계해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 여기 어떤 걸 초점을 칠 거냐면요. 자, P4가 뭐랑 같은 거예요? P4 이거는 A4는 B4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A5는 B5랑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B4 더하기 B5가 8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이끌어내야겠냐. 자, B4 더하기 B5는 8이고요. B4 곱하기 B5는 12래요. 이걸 통해서 B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등차수 A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편의상 자, 한 문자로 바꿔서 B4 더하기 B5가 8이고요. B4 곱하기 B5가 12니까 우리가 방정식 푸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B5는 어떻게 해서 B5는요? B5는
8 마이너스 B4라고 그럴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요 값을 어디다가 대입할 겁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됐죠? 대입을 시켜보면 자 B4 곱하기 B5는 자 B4 곱하기 자 B5 대신에 뭘 넣을까요? B5 대신에 8 마이너스 B4를 넣을게요. 됐죠? 이 값이 12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한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B4의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제곱이죠. 그쵸? 마이너스 8B4 그쵸? 플러스 12는 0이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4 마이너스 2 B4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B4는 2 또는 6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일단 이 Bn이라는 수열이 1보다 작은 등비수열, 공비가 1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이 계속 커질수록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자, B가 4입니다. 그럼 B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5는요. B5는 8-B4니까 6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B4가 6이면요. B5는 8-6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맞아요? 이 중에서 네, 요게 되겠죠. 요게 B4가 6이고 B5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B4보다는 B5가 더 작아져야 되겠죠. 점점. 그렇죠? 굳이 쓰자면 여기다가 왜냐면 R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B4가 뭐예요? A4라고 했잖아요. A4죠. 이게 6이고요. B5가 A5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이게 2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요. A4가 6이고요. A5가 2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D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라는 거네요. 그쵸? D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1 구하는 거죠? 아무거나 넣을게요. A4라는 것은 A1 플러스 3D죠. 그쵸? 근데 지금 D가 마이너스 4라고 했죠. 마이너스 4니까 3D니까 12죠. 이 값이 A4가 뭐 나왔죠? 6 나와야죠.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A1은 네, 18, 18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의 정답은 18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아주 대표적인 유형 문제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분의 1과 16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공비가 양수 아닌 등비수열이 있다 해볼게요. 이때 모든 항의 곱이 1024일 때 R의 구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그럼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주어진 수열이 지금 4분의 1하고요. 그 다음에 16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등비수열, 양수인 공비의 양수 R인 등비수열을 만든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요 항은 몇 개예요? 항은 n 플러스 2개죠. 2개의 항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4분의 1을 첫째 항으로 보시고요. 16을 맨 마지막 항으로 봤을 때 항이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2개에다가 n개를 추가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 우리가 이게 공비가 양수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거를 새로운 수열 B1 네, B2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B3가 되겠죠. 그럼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죠? 16은 BM 플러스 2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등비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자, BM 플러스 2 이것은 뭐 어떻게 되세요?
B1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거예요. R을 항이 n 플러스 2개니까 n 플러스 1번 곱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B1을 지금 4분의 1로 놓은 거잖아요. 4분의 1. 그죠? 4분의 1에 R에 n 플러스 1은 16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머지 4로 곱하니까 R에 n 플러스 1 제곱은 64구나. 일단 여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모든 항의 곱이, 자, 합이 아닙니다. 곱이 1024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항의 곱을 계산해 볼까요? 자, 모든 항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항은 4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A1이라고 안 쓰고 이건 어떻게 4분의 1에다가 R을 곱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요. 4분의 1에 R 제곱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16은 뭐라고 쓰면 돼요? 16은 그냥 4분의 1에 R에 N R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공비가 R인 등비수라고 있으니까 곱을 이렇게 썼어요.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요 4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4분의 1. 요 4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항이 몇 개 있어요? 지금 n 플러스 2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4분의 1이 n 플러스 2번 곱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R도 있죠. R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쭉 보시면요. 몇 개? n 플러스 1개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R 곱하기, 자, 이게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어디까지? n 플러스 1까지 더해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1024가 나온다 했으니까 이게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요 4분의 1을 밑을 2로 바꿔볼게요. 그쵸? 그럼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2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라고 고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R은 자 1부터 n까지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요. 공식 있잖아요. 그죠? 등차수 합공식 써서. 그죠? 근데 이게 n이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은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2분의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해가셨어요?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계산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히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이 1번에서 R의 n제곱이 n 플러스 1제곱 64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자 2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이거를 조금 지수법칙을 써서 살짝 변형을 시킬게요. R에 n 플러스 1 제곱 있죠. 이거 먼저 해주고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상관이 없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요 R의 n 플러스 제곱이 뭐라고요? 64라고 했잖아요. 64. 자,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고요. 자, 64라는 것은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법칙을 써서 하면 밑을 2로 바꿀 수 있죠. 그럼 2로 되고요. 지수끼리 곱해진 거 6하고 곱하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2 곱하고 3n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수법칙 쓴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빨리 써주시면요. 주시면 2에 지수끼리 더해주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뭐가 나와야 돼요? 1024가 나와야 된다. 그쵸? 자, 1024는 2에 10제곱이 된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n 플러스 2가 10이 돼야 되니까 구했네요. n은 뭐? 따라서 n은 8이 된다. 그죠? 8. 그쵸? 자, n은 8입니다.
자, 그럼 n은 8인 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요 맨 처음에 또 번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래 부제곱구라고 했으니까, 그죠?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을 시키면 R에 n 플러스 1 제곱이 64인데 n이 8이라고 나왔으니까 n 대신 8 집어넣으면 R의 9제곱은 64구나.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64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까지 우리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좀 길어 보이는 이제 TF 문제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B, C가 서로 다른 세 실수래요. 같지 않대요. 이때 이차 함수가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때 F1은 4B냐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세 항이 뭐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거의 뭐 등차 중앙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미리 써놓을게요. 자, A, B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가운데 E, B는 뭐라고요? A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등차 중앙, 등차 중앙, 그쵸? 일단 이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 F1이 진짜 4인자 보자 이거죠. 자, F1이라는 것은 X에 1을 집어넣는 거죠. F에서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A 플러스 2B 플러스 C죠. 아, 느낌 맞죠? 굳이 쓰자면 A 플러스 순서만 바꿀게요. 2B인데 요 A 플러스 C가 등차 중앙에서 2B라고 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4B가 나오네요. 그래서 기억은 쉽게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니은을 볼게요. 자, A, B, C가 이 순서로 또 등차 수열을 이루면 자,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물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1 기억과 같이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B는 A 플러스 C다 이거죠. 등차 중앙 이용합니다. 자, 근데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0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fx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는 요 이차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것이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판별식 써야겠죠. 판별식.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 있을까요? 짝수공식.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를 보셔야겠죠. 맞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 됐죠?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짝수공식을 안 쓸게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그냥 짝수공식 안 쓰고 네, 써도 상관없는데 바로 눈에 보이게끔 자, 8제 D를 바로 쓸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4B 제곱은 A 4AC죠. 4AC 4AC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요 B라는 게 2B가 A 플러스 C잖아요. 그죠? 그럼 4B 제곱을 어떻게 쓰면 돼요? 4B 제곱은 요 4B의 제곱은 2B의 제곱이잖아요. 2B를 제곱한 거잖아요. 아, 이것도 그냥 쓸게요. 그냥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2B라는 것은 등차 중앙에서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네, 완전제수식의 변형이잖아요, 그죠?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c는 네,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값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죠. 요 제곱은 항상 0보다 작거나 큰데 a랑 c랑 같을 리가 없죠. a, b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있으니까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항상 0보다 커요. 따라서 서로 다른 주식을 맞는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디귿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a, b, c가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이 순서로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는 x가 만나지 않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을 이용하자면 등비중앙을 이용하자면 b 제곱은 a c자, 그렇죠? 등비 중앙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해야겠죠. fx 그래프와 x가 만나지 않냐 물어본 것은 방정식으로 봤을 때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0이 될 때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허근을 갖냐 물어보는 거죠. 허근을 갖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나지 않느냐,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될까요?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판별식 d는요. d는 자 4b 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바로 나오네요, 그죠? 요 ac가 뭐랑 같은 거예요? 등비 중앙에서 b 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b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뭐 나와? 0 나오죠? 뭐예요 이거? 중근을 갖는 거죠, 그죠? 0 나왔으니까 중근을 갖는 것은 뭐예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다, 접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네, 틀린 설명이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다 이겁니다. 기억과 디귿. 자, 4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과 니은, 죄송합니다. 기억과 니은.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음 문제 5번으로 갈게요. 5번. 자, 문제 5번을 보시면 자, 5개의 실수 A, B, C, D, E를 적당히 배열을 한대요. 이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라 적당히 순서 바꾸면서 배열을 한대요. 이때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됐죠?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가 이 수열의 제 n항이라면 n의 값을 구하여라. 다시 말하면 이 B가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러면 가 조건부터 한번 보자 이거죠. 가 조건부터. 가 조건을 보시면요, E는 CD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루트 CD. 자, 이 말은 뭐예요? 양면을 제곱하면요, 이 제곱은 CD. 등비에서 많이 본 거죠? 맞습니까? 뭐예요 이거? 등차중앙이잖아요. 등차중앙. 아니, 등비중앙이죠. 죄송합니다. 등비중앙.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자, 이 2를 기준으로 해서 CD가 양옆으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거죠. 근데 이게 C가 큰지 D가 큰지 몰라요, 그죠? 모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정을 봤을 때 C, E, D 이 순서가 되든지 또는 D, E, C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이 이루어져야겠죠. 맞습니까? 순서는 모르겠지만 2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C와 D가 등비 수열이 이룬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요, 지금 A, B, C, D 항 5개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 C, E, D 이 순서로 변한다는 것은 이게 붙어있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C 사이에 두고 E 어떤 값이 들어가고 D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포함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바로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항들 사이의 배열 간격이. 자, 이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보세요. 자, 2분의 A랑요 D분의 C에 B가 같다는 거죠. A를 2로 나눈 거랑요 D랑 C로 나눈 거예요. 그쵸?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무엇을 말해주냐. 이거는 잠깐 필기를 멈추고 이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쵸? 만약에 C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떨어져 있다고 쳐봐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봐보세요. D하고 C의 간격이요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봐보세요.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해서 나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차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 차이는 나누면요 R 4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근데 2랑 A랑 비교할 텐데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A는요 차이가 간격이 C하고 D가요 지금 내향 차이 나잖아요. 그죠? 공비가 4개만큼 사이에 곱해져 들어갔잖아요. 근데 2분의 A가요 만약에 여기가 또 쳐봐요. A가 들어갔으면 A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A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키컷 해야 이 차이가 뭐예요? R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뭐 R이겠지만 간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요 나 조건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무엇을 말하냐면 A와 E 그 다음에 C와 D의 간격이 어때요? 간격이 같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셨습니까? 간격이 항 5개가 있는데 요 항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거죠.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어떻게 설명? C와 D 사이의 간격이 무조건 아까도 말했지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C와 D는 어차피 요 C, E, D 순 상관없이 이게 이웃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하는 항이라는 거죠. 떨어져 있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자, 1번에 의해서 C, E, D 이 순서 아니면 D, E, C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요. 첫 번째 경우는 A, C, E, D가 되든지 또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D, E, C, A 이렇게 와야겠죠. 방향을 잘 중요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 설명해 볼게요. 자, D분의 C하고 요 방향이 D분의 C랑요 어떻게 돼요? 2분의 A 이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D분의 C하고 2분의 A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나가는 방향이 비율이 같다니까. 그죠? R이 될지 R분의 1이 될지 그건 잘 R제곱 될지 R제곱분의 1이 될지 이거는 방향을 따지셔야 된다 이거죠. 자, 선생님 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조건을 보겠습니다. 다 조건. 다 조건. 일단 B가 A보다 커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 자, 그러면 우리는 경우 두 가지 여기가 나왔어요.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인데 자, B는 A보다 커야 되는데 어디 배치돼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배치돼요? A, C, E, D, B 또는 D, E, C, A, B
다시 말하면 B는 항상 맨 끝에 와야 돼요. 자,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요? C하고 D, A하고 E의 간격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B가 맨 끝에 오지 않고 이 중간에 껴버리면요 간격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D, C, E, A 간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가 마지막에 오지 않고 이 사이에 중간에 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말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요. 따라서 B는 몇 번째야? 5번째 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N은 5다. 이렇게 우리가 5번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이거죠. 1부터 10까지 10개의 원소를 갖네요. 자, 이거의 원소 n에 대하여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우리 1학년 때 집합 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그죠? 오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 전에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 자, 그러면 이런 뜻 했지만 자, F1이 뭐예요? 뭔 뜻이에요? 이 부분 집합 중 최소 원소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한글로 잘 풀이하자면요. 요 F1은요. 최소 원소가 1인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10제곱이 아니죠. 10개 중에서 특정한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1만 포함하면 다 최소 1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F2라는 것은 최소 원소가 2가 되는 부분 집합 개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부분 집합 중에서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그쵸? 반드시 포함하면 이 원소 하나 빼고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꼭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 동시에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1을 한 개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럼 2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F3은 최소 원소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분 집합 중에서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들어가니까 특정한 원소 3이라는 원소 반드시 한 개는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2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1과 2를 빼야겠죠.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럼 2의 7제곱.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간다면 이제 이해 가셨을 거예요. Fn이라는 것은요. 최소 원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Fn은 어떻게 되겠어요? 2에 패턴을 봤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패턴은요. 뭐 10-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자, Fn이라는 것은요. 자, 뭐 1부터 10까지 숫자 n 중에서 n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에 그럼 특정한 원소 그 n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근데 n보다 작은 몇 개? n-1개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 어떻게 되겠어요? 10-n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구하셔도 된다. 상관없어요. 바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상관없다. 일반화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이제 바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기억 볼게요. F8은 어떻게 있어요? F8은 2에 10-8이죠. 그럼 2의 제곱 4. 네, 기억은 맞네요. 옳은 설명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니은. 자, x의 원소 a, b에 대해서 자, a가 b보다 크면 f a가
F, B보다 크냐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자, 상식적으로 보시면요, FN이 뭐라고 했어요? FN은요. 자, 요 FN은 2의 10-n입니다. 그죠? 그럼 n이 1, 2, 3, 4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은 틀린 설명이죠. 단적인 예로 뭐에다 n에다가 뭐 1하고 2를 넣어볼게요. 그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디귿. 자,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 자, F1 더하기 F3 더하기 쭉쭉쭉 어디? F9 이 홀수 자연수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죠? 아, 자, 기억과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수열과 관계없는데 디귿이 뭐 등비술과 연관이 있겠네요.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9제곱이죠. 더하기 F3은 2의 7제곱 더하기 F5는 2의 5제곱 2의 세제곱 2 이렇게 되겠죠. 그냥 등비수열 합이죠. 자,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은 정확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항이 5개. 공비 뭐예요? 공비는 2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4죠, 4. 자,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써볼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자, 4-1. 자, 첫 번째 항은 2죠. 2. 그 다음에 4에 항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3분의 2 곱하기, 자, 4의 5제곱이니까요. 2의 10제곱 빼기니까 1023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네, 요 값을 계산하시면, 네, 3하고, 자, 3, 3은 9, 3, 4, 12, 341이죠. 곱하기 2 하니까 뭐 나와요? 682가 되겠네요. 그럼 디귿도 옳은 설명이구나. 그죠? 디귿은 옳은 설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네, 기억과 네, 디귿이 되겠습니다.